중국 후한의 성립, 호족 연합 정권이 출현하다. 요약, 호족 세력이 역사 전면에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하며 후한 정권의 시대가 도래했다. 반왕망 움직임의 물결을 타고 후한의 건국자가 된 광무제 유수는 지방 호족들의 세력을 인정하고 이들의 지지와 후원 속에서 후한 정권의 수립을 성공한 것이다. 평범한 지주 청년 유수, 후한을 건국하다. 기원 후 25년 유수가 다시 한나라를 건국하고 황제의 위에 오르자 어릴 적부터 그를 보아왔던 고향 어른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문숙, 광무제의 자이 다만 정직하고 유아할 뿐 농담도 잘하지 않고 얌전한 보통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오를 줄이야. 이 말을 들은 유수는 나는 천하를 다스리는 것도 유화의 길에 의해서 하고자 하노라 하고 말했다. 유수는 한 고조 유방의 구세손이라고는 하나 낙양 현령이었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고향 남양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장안의 대학에 유학했던 온유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농업 경영에 몰두하고 있었던 평범한 지주 청년이었다. 그러나 신나라 말기 반왕망 움직임의 물결을 타고 호족 연합군의 대표로 부상하여 후한의 건국자 빛나는 무공의 황제 즉 광무제가 되었다. 지방 호족들의 후원과 지지로 광무제가 되다. 그가 새 왕조의 건국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 호족들의 지지와 후원 속에만 가능한 것이었다. 유수 그 자신 또한 미약하나마 호족이었으며 그의 아내 번씨도 명문 호족의 딸이었다. 왕망이 이들 호족 세력을 억압하고 대개혁을 추진하여 강력한 중앙 집권을 기하려다 실패했다면 유수는 이들 세력을 인정하고 이들과 손잡음으로써 유화한 후한 정권의 수립에 성공했다. 유수는 신나라 말기에 각지에서 군웅이 할거하고 농림군, 정미군, 동마군 등 농민들의 반란이 전국에 들끓을 때 호족들과 손을 잡고 고향인 하남성 남양에서 거병하였다. 형 유영과 함께 농림군에 가담했던 유수는 점차 지도력을 인정받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이 크게 떠오른 것은 곤양의 전투였다. 이 전투의 승리로 유수는 31세의 나이로 낙양에 도읍하여 한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다. 곤양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지방 세력을 통일하다. 곤양의 전투는 2만의 군대로 42만을 물리친 중국 전투사상 전설적인 전투로 후대에 계속 회자되었다. 왕망이 왕심으로 하여금 42만의 대군을 이끌고 곤양으로 향하게 했을 때 곤양성을 지키는 농민군은 10,000명에 미치지 못했다. 유수는 왕망의 군대가 새까맣게 몰려오자 철수하자고 주장하는 장수들을 설득한 후 자신은 밤에 단 13기를 이끌고 구원병을 요청하러 성을 나섰다. 반면에 왕심은 다수의 병명을 믿고 급히 곤양성을 공격하였다. 곤양성은 작지만 견고했다. 곧 유수는 10,000명 안팎의 구원병을 이끌고 곤양으로 돌아와서 직접 칼을 들고 적진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 기선을 제압했다. 그리고 뛰어난 지략으로 심리전을 펼쳤다. 완성이 이미 함락되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왕망 군대를 교란시켰다. 그리고 3,0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비밀리에 곤수를 건너 왕망의 군대를 우회하여 왕읍의 본진을 공격했다. 이들은 반란군이 별건 아니라고 방심한 까닭에 각 부대에게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후 스스로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 괴멸했다. 스스로 구원병을 묶어버린 것이다. 왕읍의 군대는 괴멸하고 왕심은 전투 중에 목숨을 잃었다. 왕망의 군대는 도망을 치다가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빠져 죽은 자가 10,000명이 넘었다. 이만으로 42만을 물리친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다. 유수는 곤양 전투 이후 자신을 부각시키고 형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로도 수없이 전투에 참여하여 여러 번 죽음의 위기에 처했으나 용기와 지략으로 이를 극복하였다. 36년 각 지에 할거한 지방 세력을 통일하기까지 10여 년이 걸렸다. 유수는 중국의 역대 황제 중에서 가장 전투를 많이 한 사람으로 꼽힌다. 또한 재위 기간 동안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성실히 황제의 업무를 보았던 황제 중의 하나이다.
전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후한의 광무제. 그럼에도 후한 시기에 전한 시기 영광을 재현하지 못했다. 후한 시대에도 꾸준히 생산력이 증대되고 인구가 증가했으나 후한의 절정기에도 중앙정부의 조세 대장에 오른 지배민의 수는 전한 시기에 미치지 못했다. 전한의 고조 유방이 제국 건설을 마감한 후 최고 1등 공신들에게까지 무자비한 습청을 가하면서 황제권을 공고하게 했던 일도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광무제는 공신들뿐만 아니라 저항하다 항복한 이에게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지위와 명예를 부여하여 회유했다. 전한과 후한을 가르는 거대한 호족 세력의 등장. 전한과 후한을 가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호족 세력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후한 정권은 토지 소유의 제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 토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정책을 틈타 대토지 소유는 더욱 확대되고 장원 형식에 의한 소작지도는 더욱 보편화되었다. 후한의 심각한 사회 문제, 분홍과 빈농의 계층 분화. 우리는 이미 춘추 말기부터 전국시대에 걸친 경제의 발전이 사회의 변화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철제 농기구의 사용, 우경의 보급 등에 기초하고 국가적 규모의 치수, 관계공사 등에 의한 생산력의 향상은 농경에 있어서 시족 단위의 집단 노동에서 개별 소가족 단위의 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토지 사유제, 시족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했으며 전제 군주제의 출현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미 전한 시기에 이르자 소농민 사이에는 분홍과 빈농의 계층 분화가 진행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제 지난 시기처럼 주위 농토의 개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만큼 여분의 토지가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토지 소유자가 새로운 지배 세력이 되다. 건강한 자영 농민 외에 대토지 소유자가 등장하여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분홍 중에서 개간이나 매입 혹은 겸병 등의 방법으로 농토를 확대하여 대토지 소유자로 성장한 호족들은 혈연 관계와 강고한 동족 의식으로 결합하여 향촌의 지배적인 세력이 되었다. 이들 호족은 농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산림이나 원야, 지소를 사들여 장원을 구축하고 농민을 압박해 들어갔다. 반면 토지를 잃고 소작인이나 고용농, 심지어는 노비로 떨어지는 농민들이 늘어났다. 살 길이 막연해진 농민들은 고향을 떠나 도적질로 생계를 이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폭동을 일으켜 전면적인 저항에 나서기도 했다.